스웨이노의 가르침,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인데 그 중에서도 493페이지에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웨이노 작가는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 번째가 최대한 쉽게 되어 있는 책부터 읽어라. 예컨대 주식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면 만화로 쉽게 되어 있는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좋다. 어려운 말만 늘어놓거나 이론적인 내용이 많은 책들은 멀리하라. 저자가 자신은 한 번도 직접 실행한 경험도 없이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앵무새처럼 다시 풀어놓으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책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 좀 단계를 좀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한다면 역사를 많은 책부터, 글밥이 아주 적은 것부터, 그 다음에 글밥이 좀 많은 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림과 글이 작은 거, 이렇게 좀 단계를 쪼개다 보니까 애들이 책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전을 다룬 책들을 먼저 읽어라. 예컨대 당신이 무역에 관심이 많다고 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 무역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역의 역사, 개념, 분류, 의의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배우게 되는데 실용성이 약한 지식이나 이론은 학자가 될 생각이 없다면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좋다. 사냥꾼에게 필요한 지식은 사냥의 역사나 의미, 종류 같은 것이 전혀 아니다. 동물 생태와 총 잘 쏘는 법 아니겠는가.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론, 정의, 개념 이걸 배우다가 다 끝나고 정작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할 때 어느 근육을 더 잘 써야 되는지, 어떤 호흡법을 써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스피드를 더 내야 되는지, 그런 실전에 굉장히 실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오히려 이론적인 거 하다가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도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세 번째, 같은 부류의 비슷한 책을 여러 권 읽어라. 이 세상에 완전한 책은 없다. 빠진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 빠진 부분은 다른 저자가 쓴 책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점이 필요하지 않는 한 대학 교과서 같은 것은 읽지 마라. 대부분 그런 교과서 같은 책들은 가격도 비싸고 제목도 무슨 논, 무슨 학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쓴 사람들은 대개 실물경제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이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이해서 한다면 아까 2번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실전에서 사례, 실패 사례, 성공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 책이 오히려 우리 학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방법론을 빨리 배우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는 내용을 넘어가라. 나는 웬만한 책들은 대단히 빨리 본다. 많은 부분이 이미 다른 책에서 보았기에 알고 있거나 실천해온 내용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옹고디메스를 늘리려고 늘어놓는 이야기나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어도 된다. 나는 속독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독서 속도가 매우 느린 사람은 그것을 배워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네, 저도 약간 이렇게 좀 책을 읽습니다. 타이틀 봐도 이건 여러 번 많이 봤던 그 다른 책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이라면 가끔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쑥 훑고 넘어가지만 어떨 때는 건너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는 세이노 작가는 속독법을 익히라고 하는데 그것도 더 도움되기도 하죠. 그런데 속독법을 또 굳이 안 익혀도 책을 많이 보다 보면 아까처럼 이건 충분히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야 이러면 넘어가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속도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외우려고 하지 말라. 이해하는 데만 신경을 써라.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 어떤 박사라고 해도 그가 외우고 있는 지식은 CD롬 한 장의 절반 분량도 훨씬 안 된다.
암기가 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실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용만 시키면 된다. 정보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제 요즘은 이제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생각보다 챗 GPT 그래서 인공지능들이 알아서 질문만 좋은 질문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을 원하는지만 잘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챗 GPT가 어느 정도의 어떤 지식들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지식들은 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저는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책을 너무 깨끗하게 다루지 말라. 중고책으로 팔아먹을 생각이 없는 한 책은 지저분하게 읽어라. 중요한 부분은 줄을 치고 읽어나가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낙서도 하라.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여러가지 색깔의 포스트잇이나 색인지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므로 종종 줄친 부분들만 훑어보아라. 핵심 정리가 다시 된다. 별도로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흐뭇한 심정을 줄 수는 있어도 내 경험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네, 그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중고로 팔려고 하는 건 아니죠. 좋은 책들은 내가 뭐 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책에 굉장히 낙서를 많이 하면서 읽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포스트잇도 이렇게 뭐 색인지라고 그러죠. 포스트잇이 아니고 가끔은 포스트잇도 넣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또 생각보다 노트 정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트가 늘 옆에 있어서 노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자, 7번.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읽어라. 내가 읽으라는 책들은 재미가 별로 없는 딱딱한 내용들이 많으므로 누워서 읽게 되면 곧 잠이 솔솔 온다. 정 드러누워 읽고 싶다면 밥을 굶은 채로 그렇게 해라. 신문이나 잡지를 볼 때는 종종 일어나서 읽어라. 기사들 중 큰 글자만 보기 위함인데 내일이면 잊혀버릴 시시콜콜한 내용들은 전혀 읽을 필요가 없다. 책상에 앉아 책을 읽을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TV, 심심하면 같이 놀자고 조르는 애인, 배우자, 친구들이다. 가끔은 맞아요.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좀 흐트러지면은 이렇게 좀 피곤할 때는 바로 잠이 들거든요. 우리가 가끔 이러잖아요. 책이 수면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자세를 딱 갖고 각을 잡고 읽었을 때 좀 더 시간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늘 책을 읽습니다. 8. 짧은 기간에 한 분야에 대한 책들을 몰아서 읽어라. 교과서가 아닌 이상 무슨 책이든 2, 3일 안에 끝장을 내야 전체 맥락이 잡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경매에 대해 공부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5권 정도를 단기간에 읽어나가야 경매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이것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한 분야의 책을 조금 너무 띄엄띄엄 좀 읽었다 쉬었다 하게 되면 그것들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데 끊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조금 몰아서 한꺼번에 봐서 맥락적으로 좀 더 깊게 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틈나는 대로 읽어라. 이 얘기는 제가 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시간을 확보해서 읽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동한다든지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뭐 잠깐 어디서 손님 오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잠깐의 시간을 낸다든지 뭐 잠자리 들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밥 먹고 나서 좀 나른해질 때 뭐 책을 든다든지 이렇게 정말 틈틈이 책을 읽지 않으면 온전히 통으로 시간 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읽어라. 그 다음에 10번. 경제적 성공을 원한다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라. 네. 나는 정치 기사가 많은 잡지는 정기 구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기껏해야 여행 중 비행기 안에서 그런 잡지를 가끔 읽게 되는데 주간지는 5분, 월간지는 10분 정도만 본다. 제목이나
훑어본다는 말이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이 작가님의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정치를 너무 또 뭔가 좀, 뭔가 관심을 끊어버리면, 글쎄요, 또 정치가 또 우리 모두가 관심을 끊으면 정치가 발전할까요? 그래서,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정치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그것도 좀 제 생각에는 그리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 일 잘하는 법에 대한 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찾아내 반드시 읽어라. 이 부분은 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지 어떤 그 과정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된다면 훨씬 결과를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법에 대한 책들을 우선적으로 읽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습득하고 나면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전을 너무 믿지는 말라. 그렇다 가로하고 의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요런 게 있어요. 막 고전이라는 게 뭐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하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적용할 때 약간의 그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어떤 문화적인 면이나 또는 어떤 그 뭔가 가치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뭔가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것을 온전히 지금에 대입하기에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고전이 잘못된 건 아니죠. 고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많은 삶의 지혜와 또 어떤 인문학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죠. 그럼에도 너무 고전에만 매달려 있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다시 13번. 청소년이 아니라면 역사 속 인물들의 위인전을 나중에 봐라. 이것도 청소년 시기에는 위인들이 맞아요. 위인들이 좀 필요하죠. 이분은 이렇게 살아갔네? 특히 어려서부터 청소년기를 이렇게 보냈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네? 이런 것들이 약간 롤모델 또는 예시, 삶의 예시, 삶의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청소년들한테 필요하죠. 왜냐면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 외에 다른 좀 뭔가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분들이 어떻게 했나가 청소년들한테는 가끔은 현타 또는 뭐 생각의 깨우침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제 계속 이제 위인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정말 우리 삶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책들이 어쩌면은 위인전보다는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4번 화끈한 책은 멀리해라. 화끈한 책은 멀리해라 이런 게 이제 여기서는 어느 대학교 도서관이건 막론하고 도서 대출 10위권에서 절대 다수는 판타지 소설이거나 무협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책은 당신이 그런 책을 쓰는 유명한 작가를 꿈꾸거나 게임 스토리 작가가 아닌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환타지 무협소설 되게 좋아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개척해 나가고 도전하고 뭐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조금 더 효과적인 면에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환타지 어떤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어보고 하는 시기도 어른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그래도 이런 책들을 읽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또 대학생도 어찌 보면 청소년이 조금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청년들은 환타지도 그때 안 읽으면 못 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5번 서평을 읽을 때 주의하라. 서평은 그런 것 같아요. 서평은 어떤 책을 내 관점에서 이해하고 내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서평에 너무 함몰되는 것도 조금 주의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좋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평점이 좀 또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서평을 너무 믿거나 너무 또 무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함몰되는 것도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6번 출판사의 농간에 속지 말라. 네, 농간이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출판사들은 어쨌든 책을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게 경제 원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제목을 뽑아내도 조금은 뭔가 확 당기도록 하는데 실제로 그 제목하고 내용하고 조금은 이게 좀 결합되는 부분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한 몇 권 써보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그러니까 책을 보는 사람이 충분히 살펴보고 그리고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주 책방에 들러라. 이야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자주 책방에 들러서 어떤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어떤 방향의 책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또 이게 세상을 미리 이렇게 좀 앞서가서 보여주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또 세상에 뭐 기술 부분이 어느 분야로 가고 있는지 정치는 또 어느 분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 세계의 흐름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서점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게 좀 살펴봐야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자주 들러보는 건 너무 당연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18번 때로는 돈 버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책들도 읽어라. 모든 책이 도움을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다 녹아져서 나의 어떤 정서, 가치,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화, 어떤 삶의 어떤 지혜 뭐 이런 것들을 다 녹아져서 그것들이 다시 재해석되고 또 이렇게 돼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떤 그 에너지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딱 바로바로 연결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많은 책들을 읽으면 삶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돈 버는 데 도움이 안 돼도 우리가 많은 인문학적 사고를 하는 이 책들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 지식의 책들이 가끔은 이렇게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주기도 하고 또 내가 한 분야의 책을 좀 더 깊게 들어갔을 때 그 분야의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밀접하게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나의 새로운 네트워크,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바로바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돈 버는 책들도 좋지만 나의 또는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책들 또는 나의 인품과 인격을 쌓는 책들 이런 다양한 책들을 접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번은 되게 깊게 공감합니다. 자,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 작가가 700페이지 넘는 이 책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또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책들을 삶에서 다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 놓으신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책입니다. 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